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인트로 한 목소리가 불러낸 기적, 조용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던 그날,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청년의 목소리가 잠든 감정들을 깨워낼 만큼 강렬할 거라는 걸. 무대 한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던 그 순간, 그의 그림자는 길었고 그의 숨은 깊었습니다. 첫 음이 울리기도 전에 어떤 예감 같은 것이 관객들 사이에 스쳐 지나갔죠. 그의 이름은 황영웅. 낯설지만 금세 기억 속에 각인되는 이름. 전국을 흔든 그 무대의 시작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했기에 오히려 더 강하게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첫 사연처럼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울림말입니다. 조명이 한 줄기 내려오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한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첫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처럼 서늘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도 온기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 온기에 이끌렸고 무대는 곧장 한 사람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객은 숨을 삼켰고 TV 앞에 앉아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낯선 감정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 무명 가수가 한 번의 무대로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그 무대 뒤에 흐르던 웅성거림. 저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가 있네. 그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퍼짐은 곧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르던 날들. 노래 하나가,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목소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길을 지나왔으며 왜 그토록 많은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던 그의 인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낸 노래. 여러분, 지금부터 황영웅의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그 첫 장은 바로 이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부, 울산의 소년 바람과 기계 소리 속의 꿈. 울산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바람,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버티죠. 황영웅의 어린 시절도 그 바람과 연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소년 영웅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많이 나서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웃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속에 감정이 많았던 아이였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늘 무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어릴 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울림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울산의 하늘은 넓었습니다. 소녀는 가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냥 걸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노래하곤 했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부르는 노래. 그것이 그의 첫 무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학생, 평범한 고등학생. 그러나 교실 뒤편 창가에서 혼자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 그 말 한마디에 소년의 마음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 노래가 나에게는 특별한 걸까? 그때부터 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음악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돈을 들여 레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혼자 집에서
노래방에서 작은 이어폰 하나만 끼고 노래를 익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그저 자신을 붙잡기 위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힘든 날 이상하게 한 곡의 노래가 마음을 붙들어 주던 순간, 그게 황영웅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길이었고 숨이었고 어쩌면 희망이었습니다. 소녀는 성장했고 목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음속 울림은 어느새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 무대에 서고 싶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혼자만 아는 꿈으로 간직한 채. 그러나 그 꿈이 훗날 전국을 뒤흔들 무대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 자신조차도 이제 그는 한 발 앞으로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노래는 그를 한 걸음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3부 불타는 트롯맨 세상을 뒤흔든 첫 무대. 무대라는 공간은 늘 특별합니다. 그곳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 지난 삶을 등에 지고 올라오고 그 삶을 목소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울렸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수많은 도전자들이 꿈을 품고 모인 자리. 매라운드가 치열했고 각자 자신만의 사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도 수십 개의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천천히 무대 중앙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영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걸음,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표정.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던 그 첫 낮고 깊고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울림. 그 하나에 관객들은 고개를 들었고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 속에서 어떤 한 장면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순간처럼 황영웅의 목소리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곡이 흐르는 동안 무대는 더 이상 경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었고 그 삶의 무게가 목소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잘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 감춰두었던 상처, 그리고 버티고 살아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울림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관객은 숨을 삼키고 심사위원은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비트 늦게 터져 나오는 박수. 그 박수는 단순한 호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조용하지만 진한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황영웅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속상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목소리 심상치 않다. 연속되는 투표 1위. 회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관심. 그는 어느새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를 처음 봤을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느낌. 노래 한 곡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궁금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 감정. 황영웅의 무대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 저 청년은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을 흔드는 뭔가가 있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고 기교를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그렇게 황영웅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강할수록 그 뒤에 있는 그림자도 조용히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그림자가 곧 무대를 뒤흔들 폭풍이 될 거라는 걸. 4부 논란의 불꽃 과거의 그림자가 덮쳐오다. 세상이 한 사람에게 쏟는 관심은
언제나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 빛 뒤에 있던 그림자도 함께 드러나기 마련이죠. 황영웅이 무대 위에서 가장 뜨겁게 빛나던 그 시기,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이야기. 하지만 그 소리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조용한 불씨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학창시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던데. 이런 말들이 인터넷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엔 충분한 말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균열은 마침내 크게 갈라졌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방송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황영웅의 과거를 향해 한꺼번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학창시절의 폭력,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 그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또 여러 보도를 통해 차례차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로 기사 제목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불타는 무대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비판과 혼란스러운 여론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에 감동했던 우리가 잘못 들은 걸까? 노래는 분명 좋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음악과 과거 사이에서 대중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황영웅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사과.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곧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누군가에겐 여전히 생생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래로 사랑받던 사람이 과거로 인해 비판받게 되는 순간, 무대 위 박수와 현실의 상처가 충돌하는 순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만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용서는 누구의 몫이며 또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그 질문들은 황영웅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도덕, 재능과 책임, 가수와 대중의 관계처럼 깊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논란은 그를 무대에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는 단지 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가 던지는 질문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후의 이 순간은 황영웅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큰 소리를 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부 하차와 침묵, 무너진 무대의 잔향. 논란의 소리가 거세지던 어느 날 프로그램 제작진은 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뜨거웠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죠. 황영웅.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칭찬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관심은 어느새 무거운 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황영웅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를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박수 속에서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떠난 무대였습니다. 하차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프로그램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열광을 이끌던 참가자, 시청률을 끌어올리던 중심 인물, 그가 빠진 자리엔 커다란 공백만 남았습니다. 편집진은 이미 녹화된 장면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그의 노래는 화면 밖으로 밀려나갔고 이미지가 사라진 자리는 낯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파장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팬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노래는 변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렇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논란을 가진 사람이 방송에 나올 수 있나?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응원과 실망, 옹호와 비판이 뒤섞인 그 공간은 마치 조용한 폭풍이 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댓글창에서 뜨거웠던 논쟁들, 뉴스에서 쏟아지던 분석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던 무거운 말들,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한 가수의 이름은 너무도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황영웅 본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무대가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시간, 그는 조용히 세상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변명 없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그가 떠난 뒤에도 계속 돌아갔지만 그 무대 어딘가에는 분명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의 잔향, 그가 남겼던 여운, 그리고 그 여운 위에 드리워진 깊은 상처까지. 6부 GOLDN 트로트 다시 노래로 말하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조명을 떠난 무대 뒤편에서 황영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내려놓았고 노래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그 시간은 어쩌면 대중에게는 잊혀지는 시간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스스로와 마주해야 하는 길고도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다시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하나를 귀에 꽂고 예전에 자신이 부르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돌아보면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고 또 한편으론 그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힘이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죄책감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녹화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래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그 작은 동작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노래하고 싶다. 그것이 변명도 욕심도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등장한 이름 GOLDN 트로트. 이 이름에는 그가 지나온 그림자와 앞으로의 빛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황금처럼 반짝이는 재기의 상징.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품은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GOLDN이었을까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지난 시간을 넘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스로가 되고 싶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음을.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녹음, 무대 대신 카메라 한 대를 향해 부른 노래, 그리고 SNS를 통해 조심스레 건넨 첫 목소리. 그 소리가 퍼져나가던 순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물론 모든 이가 그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판은 여전히 존재했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 노래는 듣겠다. 이 작은 응원들은 그에게 다시 걷는 힘이 되었습니다. GOLDN 트로트라는 이름 아래 그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노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노래는 잘못된 과거를 덮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숨기기 위한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황영웅에게도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마이크를 손에 쥐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또다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7부 팬덤의 힘글을 지켜낸 목소리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때론 무대 위의 박수보다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건네는 한 사람의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황영웅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논란이 거셌던 그 시기 세상의 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를 향한 모든 시선이 등을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고 그의 노래를 잊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의 팬덤이었습니다. 논란 이후 방송에서 사라지자 많은 이들은 그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팬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한 문장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SNS와 유튜브 곳곳에 그의 이름을 붙잡는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응원이 어느새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주자. 그가 설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 말처럼 팬들은 스스로 영상도 만들고 그의 노래를 다시 퍼뜨렸습니다. 때론 서로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근본에는 그의 노래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즘 시대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이고 하나의 문화이고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힘은 때로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고 때로는 한 가수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황영웅의 팬덤이 보여준 모습은 그 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팬들은 그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감싸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조용한 요구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응원과 기대, 사랑과 실망,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감정들, 그것이 바로 진짜 팬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팬덤은 트로트 산업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TV 무대에서 끝나는 장르가 아닙니다. 팬덤이 움직이면 공연이 생기고 음원이 팔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현상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팬덤이 만든 무대, 팬덤이 만든 시장, 팬덤이 만든 흐름이 하나의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황영웅에게 이 팬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 침묵 속에서도 홀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 그 확신은 그의 재기의 길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에게 바라는 건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진심으로 노래하는 모습,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황영웅의 팬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그를 지켜낸 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이 조용한 손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은 지금도 그가 다시 걸어갈 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8부 빛과 그림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황영웅의 이야기는 밝은 무대와 깊은 그림자가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울산의 소년이 전국을 흔들던 순간까지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과거 논란은 그 빛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무대를 떠났고 오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GOLD엔 트로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공간에서 조심스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화려함보다 솔직함에 가까웠고 변명보다 반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지켜본 팬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비판했고 누군가는 기다렸습니다. 그 갈라진 감정 속에서도 그의 노래를 기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과거를 넘어 다시 설 수 있을까? 대중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다시 듣게 될까? 황영웅의 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